비열은 좀 더 어렵습니다. 비열의 정의를 아셔야지 뭘 할 수가 있어요. 199쪽. 네, 비열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어떤 물질 1kg을 1도씨만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비열을 보통 스몰 c로 씁니다. 네. 라지 c는 연용량이고 스몰 c는 이렇게 써요. 그러면 이 말대로 식을 구성하면 1kg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 거 그럴 때 얼마가 든다 뭐 이렇게 칼로리가 얼마가 든다 라는 거야. 이렇게 얼마가 든다. 뭐 킬로칼로리 써야겠구나. 킬로그램이니까. 근데 물의 비열을 우리가 1이라고 하는데 물의 비열이 1입니다. 물의 비열 1이야. 1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써요. 물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드는 물질인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되는데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필요한 물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 비열을 가지고 열량이라고 하는 거 쓸 수가 열량. Q가 열량이에요. 열량은 열의 양이에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열의 양. 물질의 양은 질량. 열의 양은 열량. 열량을 요만큼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CMT 이렇게 CMT 델타 T 이게 비열에다가 질량에다가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주어진 열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식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비열 때문에 그런데 사실 비열 때문에 그러니까 1kcal인 그 비열이 1인 물을 1kg이 아니라 뭐 2kg을 내가 온도를 1도가 아니라 2도씨를 높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몇 킬로칼로리가 들죠? 4kcal가 필요하다. 열량을 계산할 때 시멘트로 계산하시면 돼요. 시멘트 아니면 시암탉. 그래서 이 공식을 잘 활용하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 공식을 활용하면 자, 프린트 준 거 있죠? 프린트 준 거에서 유사 문제를 풀면서 좀 복습을 해야겠습니다. 자, 비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맞는 설명이고요. 요거는 그냥 1도씨 높인다라고 되어 있지? 이거는 원래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거. 연용량이라고 하는 걸 예전에는 같이 배웠는데 좀 어려우니까 그거 뺐거든요. 연용량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냥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은. 비열은 질량이 커지면 커지는 게 아닌데 연용량은 커지지만 이건 안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래서 요 Q는 시멘트에서 봐봐요. Q는 시멘트에서 C를 알고 싶으면 C가 비열이죠. M 델타 T분의 Q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을요 1kg을 1도씨 높이는데 1kcal가 들잖아. 물이 그럼 얘를 질량을 늘렸어요. 2kg으로 2kg을 늘렸습니다. 2kg을 1도씨 높이는데 얼마 들 것 같아? 2kcal 들어요.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나누면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비열은 커지지 않아요. 비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연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연용량을 안 넣었으니까.
물질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그래서 특성이 될 수가 있어요. 보시면 비열 여기 보시면 구리는 0.09, 철은 0.11, 알루미늄은 0.21, 식용유는 0.4 다르죠. 그러니까 비열은 물질의 특성이 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라고 써야지 됩니다. 단위가 비열은 이거는 연용량의 단위입니다. 이거는 연용량이라고 하는 값이고 기역, 리을, 미음 하는 게 맞습니다. 3번 맞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 Q는 CMT입니다. CMT. 자, Q는 시멘트를 일단 외우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비열을 물어봤잖아. 비열. 비열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M 델타 T 분의 Q 이렇게 쓰면 되죠. 자, 10g을 가열할 때 시간에 따라 온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여기 단 이런 거 잘 읽으셔야 되거든요. 1분에 10칼로리가 듭니다. 요점에서 해도 되고 요점에서 해도 되는데 요점에서 해보면 요점이 났나? 요점에서 할까? 똑같네. 하여튼 요점에서 할게. 요점에서 해보면은 비열 계산해야 되죠. 그러면 M 델타 T 분의 Q로 하시면 돼. 15분을 가열했어요. 1분에 10입니다. 그러면은 몇 칼로리가 들어간 거야? 150 칼로리가 들어간 거예요. 맞죠? 1분에 10 칼로리니까. 근데 질량이 얼마야? 얘가 질량이 얼마죠? 이게 질량인데 질량 10g이죠. 10g 10g. 근데 온도가 몇 도 변했어요? 델타 T가 온도 변화량이죠? 네, 얼마 변했어요? 5도씨. 약분 하면은 3 칼로리 퍼 그람 도씨. 근데 아까 전에 위에서 내가 단위를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씨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킬로가 1000배니까 이거 둘 다 1000배 해준 거여가지고 이 나눈 값은 똑같은 거예요. 괜찮습니다. 단위가 이렇게 칼로리 퍼 그람 도시라고 써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는 거예요. 일단 3 칼로리 퍼 그람 도시. 근데 이게 3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도시잖아. 그쵸? 근데 이게 얘를 1000배를 해주고 얘를 1000배를 해주면 똑같은 값이에요. 똑같이 분모 분자 둘 다 1000배를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네. 분모 분자 둘 다 1000배씩 해준 거니까 값이 3으로 똑같죠. 원래는 1000분의 1이라고 해야 되는데 킬로그램으로 바꾸는 거니까 그래도 똑같습니다. 1000분의 1씩 둘 다 1000분의 1씩 하는 거니까 5번 답이고요. 자, 같은 양의 열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근데 이 비열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비열이란 1kg을 1도씨 높이는데 요만큼이 든다라는 건데 이게 조금 드는 거죠. 얘는 많이 드는 거지. 그럼 온도가 누가 팍팍 올라가냐면 비열이 작은 애가 얘는 0.09만 줘도 1도 올라가고 얘는 0.4를 줘야지 1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 변화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누구야? 구리입니다. 구리.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 변화가 큰 겁니다. 이거를 식으로 생각해보면 Q는 시멘트에서 온도 변화 얘입니다. 델타 T는 CM분의 Q. 맞죠? 그러면은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입니다. 반비례 관계. 분모 커지면 전체적으로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반비례 관계. 비열이 작은 애가 온도 변화가 제일 크다. 알 것 같지요? 그쵸? 그 다음에 식용유 2kg을 20도씨에서 40도씨로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 잘 모르겠지? 근데 열량 이렇게 물어봤지? Q는 뭐지? 시멘트. 할 때마다 쓰는 겁니다. 할 때마다.
잘 모르면 할 때마다 쓰는 거예요. Q가 열량인데 C가 비열인데 식용유 비열이 모르잖아. 근데 위에 써 있었잖아. 0.4라고. 그쵸? 식용유 0.4 뭐 킬로칼로리라고 할게. 킬로그램씩. 거기에 2kg 질량. 온도 변화가 중요합니다. 40을 쓰는 게 아니라 변화량을 써야 되기 때문에 20도씨를 써줘야 돼요. 20도씨. 원래 요 단위도 약분되는 겁니다. 단위 약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단위가 뭐만 남아요? 킬로칼로리만 남죠. 그쵸? 그래서 10 꺼주면은 여기다 10 꺼주면 4고 4 곱하기 4에서 16 킬로칼로리. 예, 알 것 같아요? 네. 자, 비열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없는 것은 난방하는데 물을 많이 사용하면 좋아요. 왜냐면 물에 비열이 커서 그러면 온도 변화가 잘 안 일어나요. 온도 변화량이 작다. 그러면 일단 한번 데워 놓으면 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따뜻하게. 물론 데우는 데는 에너지 많이 들지만 그래도 한번 데우고 또 데우고 또 데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한번 데워 놓고 좀 기다리면 자꾸 유지가 되는 겁니다. 물을 많이 이용하는 거고. 니네 그 집에 방바닥이 따뜻한 이유가 방바닥 아래 물 호수가 있어요. 물 호수가. 여기 뭐 공사하는 거 보면 이렇게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 물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물이. 그럼 방바닥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물 때문에. 전기밥솥 바닥을 구리로 만들면 밥맛이 더 좋다. 네. 뭐 일종의 뭐 약간 맞아요. 예. 구리는 비열이 작잖아. 그쵸? 그러면은 온도가 팍팍 올라가. 금방금방 올라가서 여러가지 요인이 있는데 밥맛이 더 좋은 거는 하여튼 구리로 만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기 밥솥을 구리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밥맛이 좋은 이유는 뭐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비과학적인 부분인데 이게 낮에 해안가에서 바람이 바다 쪽에서 불어온다. 맞는데 맞습니다.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같은 양의 물과 콩기름을 동시에 가열하면 콩기름의 온도가 더 빠르게 올라간다. 맞죠? 비열이 작기 때문에. 두 금속을 붙여 만든 바이메탈은 온도 조절기나 화재 경보기에 필요한 부품이다. 요게 틀렸는데 나머지 다 비열하고 관계가 있고, 요거는 이제 열팽창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열팽창이랑 관계가 있다. 이거는 다시 또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좀 돌아올게요. 자, 비열에 의한 현상이나 활용의 예. 일교차. 바다는 물이 많잖아. 물은 비열이 커요. 그래서 해안 지방이 내륙 지방보다 일교차가 작아요. 그러니까 일교차가 작은 데가 좀 더 살기 좋은 데예요. 그래서 바닷가에 더 사람들 많이 살죠. 내륙 지방은 온도가 밤이 되면 춥고 낮에는 덥고 막 이럽니다. 그 다음에 체온. 사람들 몸이 물로 되어 있잖아요. 물로. 그래서 외부의 급격한 온도 변화에도 체온이 유지가 되고요. 비열이 큰 물을 이용한다. 냉각수로 물을 이용하고 찜질팩 속에 물 집어넣고요. 난방용 보일러에도 물이 흘러다닙니다. 다른 거 안 쓴다 이거죠. 근데 물이 흔하긴 하지. 주변에 많으니까 쓰면 좋은데 아무튼 물은 되게 중요한 거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무쇠솥과 돌솥. 비열이 큰 돌솥에 담긴 음식이 더 오랫동안 따뜻하게 유지된다. 이게 사실 맞는 보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비열이라고 하면 안 되고 원래는 연용량이라고 해요. 연용량.
요거는 연용량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굳이 비열로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너네 밥그릇에다가 밥 퍼주는 거면 금방 식어요, 밥이. 근데 무거운 돌솥에다가 돌솥 비빔밥 있잖아, 그런 거. 그거는 열 에너지가 유지가 됩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은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질량이 많아가지고. 질량이 많아가지고 그런 건데,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 원래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양은 냄비라고 하는 거는 약간 뭐지? 그 약간 색깔이 노란색 빛이 나는 그런 약간 싸구려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라면 끓이기 적합한 냄비가 있어요. 그런 거는 금방금방 올라가요, 온도가. 사실 이런 거는 둘 다 연용량이랑 관계 있습니다, 연용량. 그냥 참고 삼아 적어 놓으세요. 정확하게 맞지가 않아가지고 용량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뚝배기는 무겁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연용량이 큰 거다. 비열이 큰 거라기보단 연용량이 큰 건데. 자, 비열은 요게 정인데, 요 정의대로 이제 열에 관한 식을 쓰면 Q는 시멘트였고, 그거를 적절히 변형을 하면 델타 T는 CM분의 Q가 되고요. 비열하고는 반비례 관계, 질량하고도 반비례 관계. 질량과 온도는 뭐지? 반비례 관계, 반비례. 질량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다. 비열이 크면은 온도 변화가 작다. 질량과 비열의 둘 다 반비례 관계다. 요 식이 중요하고요. 요걸 변형을 하면 됩니다. 요거를 변형을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열팽창 온도에 따라서 길이나 부피가 변하는 현상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팽창하게 되고요. 온도가 낮으면 입자 운동이 덜 활발하기 때문에 수축하게 됩니다. 근데 고체에서도 열팽창이 일어나고 액체도 열팽창이 일어나요. 기체도 일어나고. 근데 액체나 고체에서는 봐봐,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물질마다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근데 여기 써놔요, 밑에.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열팽창 정도가 같습니다.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어요. 똑같이 팽창합니다. 이런 거 샤를 법칙이 샤를 법칙. 원래는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열팽창을 일어나는 걸 이용해서 바이메탈이라고 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입니다. 지금 B가 더 열팽창을 잘하네요. 그러면은 얘도 늘어나고 가열을 하는 거니까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는데, B가 많이 늘어날 때 A는 조금 늘어나요. 그러면은 요 A 쪽으로 휩니다. A 쪽으로. 왜냐면 이 바깥쪽이 더 길잖아, 그쵸?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휩니다. A 쪽으로 휘니까. 팽창할 때는 그래. 팽창할 때 열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휜다. 쓰면 되나? 근데 냉각할 때는 있잖아요. 냉각할 때는 많이 늘어나는 애가 많이 수축을 하기 때문에 냉각할 때는 B 쪽으로 휩니다. 이거 좀 아셔야 되는데, 가열할 때는 B가 많이 늘어나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애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덜 늘어나는 쪽으로 휘는 거고요. 냉각할 때는 얘가 더 짧게 되거든요. 더 짧게 B가 그러니까 B 쪽으로 휘게 됩니다. 열팽창이 잘 되는 애가 냉각할 때 수축도 잘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리 이음의 틈, 다리를 이렇게 상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길다란 걸 이렇게 얹혀 놓거든요. 다리 여기 기둥에. 이 길다란 거랑 여기 길다란 게 또 있고 이러죠. 이게 길다랗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조금씩 늘어나가지고 요게 이렇게 늘어나요. 이렇게 상판이 이렇게. 근데 이거를 너무 딱 붙여 놓으면은 얘도 이쪽도 늘어나고 이쪽도 늘어나니까 다리가 휘어요. 그래서 좀 미리 틈을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여름에 늘어날 거 대비해서. 그럼 겨울에는 조금 벌어져요. 틈이. 왜냐면 둘 다 수축을 하니까. 치아 충전제, 치아 이렇게 그 썩어가지고 파이면 여기다가 이렇게 뭐 아말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메꿔 놓거든요. 근데 이게 치아도 뜨거운 거를 먹거나 이러면 얘가 팽창을 합니다. 팽창. 근데 이 안에도 팽창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다르면, 팽창하는 정도가 다르면 이게 떨어지겠죠. 따뜻한 거 먹거나 찬 거 먹거나 이러면. 그래서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게 또 금이야, 금. 금이나 이런 거는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요, 치아랑. 그래서 금리빨 하는 거죠. 물론 금이 잘 안 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 다른 물질은 막 산화되거나 막 그래서 이제 변화되겠지만 금은 산화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긴 하지. 자, 시험 문제 풀던 거 마저 해보겠습니다. 해륙풍은 안 나왔는데, 자, 낮에 해가 떠요. 낮에 써있네요. 해가 떠. 그럼 이거는 이제 물이 비열이 크다를 알고 있으셔야 돼.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작기 때문에 낮에 여기가 육지보다 여기가 저온이야. 저온 써놔요. 저온. 낮에는 육지가 고온이다. 고온. 근데 고온의 기체는 상승을 하죠. 대류가 있죠. 상승을 해요. 근데 저온의 기체는 하강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기가 많지? 공기가 많은 거는 또 고기압이래요. 고기압. 고기압에서 여기 공기가 적어요. 위로 상승했으니까 저기압으로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그러면 바람은 불어오는 쪽 기준으로 이름을 먹여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해풍 이렇게 얘기해요. 해풍. 위쪽을 보지 마시고요. 아래쪽을 보는 거예요. 해풍. 그래서 비열은 바다가 큰 거고 온도는 그럼 육지가 높은 거고요. 왜냐면 낮이니까. 밤에는 달라요. 식을 때는 육지가 빨리 식기 때문에 육지가 저온이 되는데 지금 낮에는 육지가 온도가 높은 겁니다. 바람의 방향은 바다에서 육지로. 바다에서 육지로. 요거 틀렸나요? 비열은 바다가 더 크다. 요게 틀렸구나. 비열은 바다가 더 크다. 바다에서 육지로. 4번 고르면 되겠네. 비열은 바다가 크고요. 온도는 육지가 높고요. 바람은 바다에서 육지로 분다.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물질의 온도가 높아지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 운동 옳지 않은 거군요. 가까워지면 열팽창이 일어나는 거 당연히 아니죠. 열팽창이 일어나면 부피가 증가할 수도 있고 길이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8번 물질의 상태에 따른 열팽창 정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고체는 열팽창 정도가 액체나 기체에 비해 작다. 이거 맞는 설명이야. 기체가 훨씬 더 크고요. 열팽창이 액체는 고체보다는 크고 고체는 가열시 부피와 길이 모두 증가한다고 맞는 이야기고 기체는 열을 받아 팽창하는 정도가 물질마다 다르다. 이게 틀려요. 기체는 열팽창 정도가 같습니다. 이게 고체랑 액체는 아닌데 가한 열량이 같을 때 액체는 기체보다 더 많이 팽창. 기체가 많이 팽창합니다. 기체가.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옳은 거 고르는 건가? 네. 아, 미안해. 틀린 거를 지금. 열팽창 정도가 틀렸네. 이거 틀렸고 2번. 그 다음에 물질의 종류가 같다면 물질의 상태에 관계없이 열팽창하는 정도는 같다. 틀린데. 가한 열량이 같을 때 액체는 기체보다 더 많이 팽창한다. 틀린데. 기체는 열팽창을 받아 정도가 같은데 고체는 열팽창을 작다라고 써있는 거 맞구나. 똑바로 안 읽었네. 1번 2번이네요. 고체가 열팽창 정도가 작습니다. 1번 2번 1번 2번이고요. 자, 쇠공이 있는데요. 겨우 통과할 수 있대. 그럼 쉽게 통과하고 싶대. 근데 이거는 통과할 수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쉽게 통과하려면은 고리를 가열해가지고 팽창을 시키거나 고리만 가스토치로 가열한다. 이렇게 잡고요. 아니면 쇠구슬을 찬물에 담가 놓는다던가 쇠구슬만 드라이아이스로 냉각시킨다. 이거 괜찮네. 쇠구슬만 토치 가열하면 안됩니다. 구슬이 커지니까. 쇠구슬과 쇠구슬로도 가열해. 별로 안 좋죠? 둘 다 커질 거니까. AD 한번. 자, 냉장고에 보관했다라는 거는 좀 냉각시켜둔 상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뚜껑이 보통 금속 부분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얘가 수축을 해. 수축을 해서 얘를 꽉 이렇게 짠매고 있는 건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안 열리는데 이거를 좀 따뜻한 물로 하면은 이게 좀 팽창을 하죠. 자, 근데 유리도 팽창해야 하는데 유리보다는 금속이 더 팽창 많이 하는 거야. 따뜻한 물에 넣은 거죠? 따뜻한 물에 넣으면. 그래서 금속의 열팽창이 유리보다 크니까 잘 열리게 되는 겁니다. 4번 답이고요. 11번. 액체 상태에서 지금 뭐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처음에는 똑같은 높이로 시작하는 거야. 근데 알코올이 많이 팽창해서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내 물질의 팽창하는 정도 같다. 아니고 알코올은 다른 물질에 비해 온도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데 그러니까 뭐 글리세롤이나 콩기름 이런 것도 올라가긴 하는데 이렇게 많이 팍팍 올라가야지 온도가 많이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알코올이 제일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온도계를 만들죠. 알코올 온도계를. 그 다음에 12번. 자, 이렇게 그 선이, 이 전깃줄이 좀 팽팽하게 있을 때가 수축을 한 겨울이고요. 요 철도 사이의 거리도 멀죠? 틈이 멀지? 너무 옛날 기차 아닌가? 토마스 핸드가 먼저. 얘도 멀죠? 기차 사이, 선로 사이. 이건 겨울이다. 왜냐면 얘가 수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늘어난 거죠. 그럼 틈이 좁아졌죠? 이거 좀 조금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렇게 여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는 겨울이라 전기줄이 늘어졌다. 아니고 가는 여름이라 철로 틈이 좁아졌다. 맞는 이야기고요. 나는 여름철 풍경이다. 알지? 2번 답이고요. 자, 13번에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바이메탈인데 B가 A보다 열팽창 정도가 크다면 얘 크대, B가 크대. 가열하면 얘가 많이 늘어나니까 얘 조금 늘어나니까 A 쪽으로 휘어야 돼. 위쪽으로. 가열하면 위쪽. 냉각하면 얘가 많이 수축하기 때문에 아래쪽 1번 되죠. 그럼 그런 걸 어떤 데 사용하냐면 다림이라던가 여러가지 온도가 조절되는 장치들, 뭐 냉장고나 아니면은 뭐 보일러라던가 이런 것들. 우리 집 헤어드라이기가 엄청 오래돼가지고
근래 새 걸로 바꿨거든요. 헤어드라이기를. 근데 새 건데 뭐 좀 쓰다 보니까 꺼져. 그러니까 누가 쓴 다음에 내가 쓰려고 했더니만 안 켜지더라고요. 고장났나 싶었어요. 근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거기 이제 바이메탈이 들어있어가지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떨어진 거예요. 좀 식은 다음에 다시 쓰게. 왜냐면 그 헤어드라이어 때문에 화재 같은 거 많이 발생하거든요. 헤어드라이 켜놓고 막 출근하고 이러면 가열돼가지고 불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새 거라 그런지 그렇게 되더라고. 오히려 좀 더 쓸 때 불편하긴 한데 아무튼 안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리미를 하다가 온도를 딱 맞춰놓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전화 받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뭐 요리하고 가거나 이렇게 깜빡 잊고 갔어요. 그럼 계속 가열돼가지고 탈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바이메탈이 있으면 온도가 올라가면 이 열 저항선에서 열이 막 발생합니다. 잘 봐요. 이게 이것들이 아래쪽에 있는 애가 팽창을 더 잘해야 돼. 뭐 여기 AP라고 할게. 그러면 팽창하는 정도가 B가 큰 거를 이제 B가 큰 거로 만들어 놓으면 가열을 하면 어떻게 돼? 아래쪽이 팽창하니까 이게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전기가 안 흐르는 거야. 그럼 꺼져요. 근데 꺼지면 또 식으니까 얘가 이렇게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오다 또 붙습니다. 붙으면 열이 막 전기가 통하니까 열이 막 발생해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너무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 또 꺼져요. 그래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면서 온도가 유지됩니다. 온도 올라가면 바이메탈 위로 휘어지는 거 맞고요. 온도 내려가면 휘어졌던 바이메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는 거 맞고, 바이메탈의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한 금속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애를 사용해야 하고요. 자동 온도 조절 장치는 이와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맞네. 기억, 니은, 리을. 3번. 됐나? 여기까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서술형 문제를 여기 실력까지 다 했죠? 안 돼 있어요? 실력 안 돼. 아, 실력 안 돼 있어요? 그럼 실력 풀어봐야겠네. 할 게 많구만. 실력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